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가 제4의 물결에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물결의 핵심은 바로 창조사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알리고 또 확산시키고 있는 주인공과 함께할까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유증근 총재와 함께 대한적십자사가 실천하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나눔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근 총재와 함께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2011년도 11월에 총재 맞습니다. 자리에 네. 취임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최초 여성 총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만만치 않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본다면 어떤 기분이 와닿던가요?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2011년 제가 그 당시 부총재로 있을 때였습니다. 총재가 새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분들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제가 막상 총재가 됐다라는 생각을 듣고 많은 사람도 여성 총재, 최초의 여성 총재에 대해서 놀랬지만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여성이 총재가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부총재로 있었기 때문에 여성 총재로 처음으로 2011년이니까 106년 대한적십자사 106년 만에 첫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106년 만에 맞습니다. 처음으로 네. 여성 첫 총재라. 맞습니다. 와, 네. 네. 그 총재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네. 어려움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순탄치만은 않았을 네. 거라는 생각을 좀 지레짐작을 해보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어떤 어려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첫째로는 이제 그 최초라는 그 이름이 주는 네. 또 여성 총재라는 그 의미가 주는 책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그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리더십은 일종의 봉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 욕망을 실현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적십자의 정신을 나타내주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우리 적십자 직원들이 행복하고 네.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에 공감을 가져야만 이 적십자라는 큰 조직을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 참 좋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올해로는 109주년을 맞이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십자의 이 오래된 기관, 그러나 가장 그 좋은 정신이 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할까가 저로서는 참 큰 부담이기도 하고 또 꿈꿔야 할 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 식구들이 우선 직원들이 그 일에 함께 공감하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의 집중력은 네. 또 그때 그 함께 제 마음의 간절함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과 그 집중력이 있었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가 있었고 또 공감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하면 사회 봉사 활동이나 구호 이런 것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데 따르면 역사가 109년이나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나 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나요? 그 정도라면 이제 고종 황제가 맞습니다. 있었던 그때까지 이제 거슬러 네.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이 부분도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까 이제 그 맨 처음에 맡았을 때 이제 저한테 그 간절함이 있었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보통 적십자 봉사원들이 얘기할 때 사랑과 봉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로 실천하느냐 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봉사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실체가 없겠죠. 그렇죠. 또 봉사를 무슨 특권같이 생각하고 위에 서서 한다 하면 그 사랑이 없다면 열매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저한테 선물이 하나 왔는데 어떤 친지가 저한테 소금을 한 네. 자루 보내서 먹는 소금이요? 먹는 소금을 네네. 보냈습니다. 네. 그 소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제 마음에 사랑과 봉사를 소금같이 녹아지면서 하라는 것이 자원봉사들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자기 스스로 녹으면서 자기는 없어지지만 주변에 맛을 내기도 하고 네. 또 부패된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면서도 자기를 들내지 않는 그런 적십자의 기본 정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십자는 고종 황제 190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립돼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63년에 이제 정식으로 세계 적십자 이제 무브먼트가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적십자의 창시자 앙리 듀낭이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고종 황제는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 어떻게 그 적십자 정신이 이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정신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그 일들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봉사라는 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나 좀 오랜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보통 대한적십자사 전쟁 중에 태어난 적십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노란 조끼가 적십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재난 구호 활동을 적십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최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영동 지역에 특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0년 만에, 40년 만에, 뭐 60년 만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제 고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립된 그 가정들과 소외된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봉사원들이 합니다. 또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움직이는 또 얼마 전에 경주에 그 체육관이 붕괴됐을 때 네, 안타까운 또 사고가 발생했었죠. 맞습니다. 여수에 기름이 유출이 됐을 네네. 때도 저희들이 적십자 밥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 이런 봉사를 하는 노란 조끼의 재난구호 봉사가 네네. 적십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혈액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도주의 기관에서 이런 자원봉사라는 인적 나눔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또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건안전, 노인 건강을 위한 체조를 개발한다든지 네. 여러분 아시죠? 심폐소생술, 또 수영 안전 강사,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적십자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레드크로스 유스 해서 이제 청소년 적십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를 하고 또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에 대한 교류
인도적인 교류를 적십자가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 각지 그리고 365일 그 하나 빠짐없이 대한적십자사가 나서고 있는 무슨 뭐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동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뭐 혈액, 병원, 뭐 봉사, 남북 관계까지 맞습니다. 그 손길이 안 뻗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조금은 어려웠을 혹은 좀 추진에 있어서 조금 뭔가 막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에 대한 하는 일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네네.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하고 있는 일, 아까 설명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반 사회 봉사를 알려드리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드리자라고 생각한 것이 희망풍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희망풍차는 적십자 봉사원이 2명이 한 세대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그 가정을 방문하고 네. 4대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취약계층은 여기 마침 그 BI 그 로고가 딱 있네요. 그래서 네. 마침 가지고 제가 어떻게 희망풍차. 자 희망풍차인데요. 네네. 이 4대 취약계층의 이 네 날개가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려운 그 이제 외로운 노인들, 또 어린이들, 또 북한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 이렇게 4대 취약계층입니다. 적십자 봉사원이 주축이 돼서 수혜자들이 있냐 하면은 개인 후원자들이 있고 기업의 후원자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적십자가 할 수 있는 통합 지원입니다. 기초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지원, 또 교육 지원, 또 주거 지원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지원으로서 희망풍차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적십자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희망진료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서울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 거창, 통영 이 5개의 병원에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남북 교류 활동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네. 싶어요. 이번에 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 우리 측 상봉단 단장으로 북측에 맞습니다. 다녀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3년 4개월 만에 이제 이 이산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온 국민이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열심히 기다렸던 이산 가족 상봉이고 또 사실 이번 설 계기 이산 가족 상봉이 추석을 기해서 거의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을 기해서 적십자의 모든 직원들이 추석 그 휴가를 다 반환하고 열심히 그 상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산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설 계기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성원 또 바람 또 우리 적십자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남북 교류의 신뢰를 쌓는 첫 문을 여는 귀한 상봉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활동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모금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모금 맞습니다.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금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인가요, 총장님? 이제 우선 적십자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국민들이 적십자가 하는 일이 남북에 다 퍼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네.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적십자는 정부에서 다 돈을 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네. 이제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네. 인식이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은 좋은 일이죠. 많은 NGO들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경쟁, 기부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제 인식들은 점점점 대한민국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적십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적십자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 회비에서 네네.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내주시는 회비가 있어서 500만 분들이 500만 명이 지금도 회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십자의 좋은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인도주의적인 일에 저희가 열심을 다하고 하면은 국민들의 공감이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 회비로 들어오는 500억이 넘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 정기 후원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3만 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수 있게끔 네. 국민 공감을 더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 기업으로서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또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후원금들이 한 270억에서 300억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또 지난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재난을 위한 국민 성금으로 금품 이제 후원금과 물품들이 한 90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고 재난 구호 물자 보내고 또 긴급 의료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이제 필리핀에 그 복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거의 합치면 한 적십자 이런 여러 가지 병원과 혈액을 빼면 한 1,000억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재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스토리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적십자사의 최초 여성 총재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하는 동안에 느낀 것은 뭔가 온화함 속에서도 뭔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그 여성의 어떤 그 대한적십자사의 수장으로서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구별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연히 그 특징이 나타나겠죠. 남성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여성은 서로 협력과 배려가 있으면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나 함께 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공감의 에너지가 있을 때만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것 같아서 그런 점으로 있어서 여성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잰다면은 정직성과 진실이 아닐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총재가 됐을 때 조그만 우리 일반 개인의 삶과 또 조그만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을 할 때 통했던 그 정직과 진실성이 이 세상 안에 이 큰 단체에서도 통할까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지만 어디서나 그것은 통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실감하고 또 함께 해준 그 직원들과 봉사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음속에 새겨둘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한때는 전업주부로서 네네. 가정일을 하셨다고, 그것도 네. 구남매 집안의 맏며느리로 집안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그 시절에는 금방 빨리 결혼을 하고 구남매 맏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졌던 리더십만큼 대가족 제도에서의 맞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훈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셨군요. 리더십을 이제 발휘했다기보다는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엮어진 공동체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롭게 네.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함께 가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내하는 것도 또 기다리는 것도 배웠고 또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기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네. 또 충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격려와 칭찬이 많이 있는 다음에 상대방이 원할 때 충고하지 않으면 그 충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네, 네. 이제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했던 그 훈련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공동체에 대한 그 의식이 저한테 몸에 배지 않았나. 거기다 이제 맏며느리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 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훈련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신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님께서도 기부나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봉사의 어떤 그 나눔의 철학을 함께 갖고 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그 함께 갖고 있다라는 그 봉사, 나눔의 철학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히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들이 또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만큼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입고 먹는 것에 대한 그 꿈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갈 때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그런 소중한 경험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었고요.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이 적십자 총재 일을 하면서 많은 이제 후원을 또 해주는 일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어떤 일을 놨을 때 자기가 그 운영하던 회사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적십자의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또 다가가면 또 문제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끝으로 이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 리더 아니십니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총재님이 워너비,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총재님의 그 개인적인 뭐 계획이나 대한적십자사의 계획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년들 참 소중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저는 삶의 태도에 있다라고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판과 불평으로 어그러지는 것보다는 희망을 심는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십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적십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 심기, 희망풍차, 나눔 플랫폼이 잘 정착이 돼서 결연 지원과 또 긴급 지원으로 하는 저희가 SOS를 보내면은 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계획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 아카데미라는 봉사원과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편하고 잘 편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적 자원에 대한 훈련과 또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희망풍차 나눔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각지대에 희망을 심는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의 고통을 나누고 또 생명보호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이끄는 데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을 전파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이 총재님의 희망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